네, 안녕하세요. 달팽이 주식 채널 신화보루입니다. 드디어 내일 미국의 CPI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도 눈치를 보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미리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눠볼까 해요. 오늘도 재밌게 같이 공부해보러 가시죠. 미국의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이 CPI라는 수치가요, 내일 정식으로 발표됩니다. 이번 CPI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 당장 다음 달 FOMC 회의가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금리를 결정하는 미국의 회의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미국의 일자리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이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요, 3월에는 23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라고 보고가 나왔단 말이에요. 실업률도 보면은 2월달 3.6%에서 3월달엔 3.5%로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소매업과 부동산 쪽 일자리만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외 연구원분들의 보고서를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식당 산업 쪽은 고용이고 뭐고 여전히 견조한 편인데 부동산 관련 산업들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딱히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흐름 아닐까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경제를 둔화시키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게 바로 이 금리 인상이에요. 지금 부동산 쪽이 특히 타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금리 때문이죠, 뭐. 다른 산업은 왜 견조하냐? 당연히 특정 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금리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면 바로바로 시장에 이게 효과가 나타나진 않잖아요. 지연 효과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지금 당장 견조해 보이는 뭐 레저나 사업, 서비스 쪽 이런 산업들도 계속해서 금리가 지금 올라간다면 당연히 결국엔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해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든 부동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든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든 직장인이든 지금은 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좀 미리미리 이 투자 계획을 세워놓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 내가 자영업을 한다면 지금은 당연히 과도한 레버리지나 위험한 베팅을 할 그런 순간은 아니라는 거죠. 꼭 투자를 해야겠다면 상황에 맞는 금액으로 적리식 투자를 하는 방법이 저는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배당금을 올리려고 실투자를 하고 있지만 올해는 뭔가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금리에 대한 폭풍을 이겨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진 않은 상황이에요. 분명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요, 시장에 엉덩이만 붙이고 있어도 항상 찾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꼭 정답이 되진 않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내년쯤 2024년이 뭔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좀 그런 시점이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긴 해요. 왜 때문이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분명히 지금보다 낮은 금리 환경이 시장에 조성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당장은 정말 위험한 한방 베팅, 레버리지 투자 이런 타이밍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버티거나 조금씩 야금야금 모아가는 투자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한 시장이 아마 올해 같은 시장이 아닐까 예상해보고 있어요. 다시 아까 말씀드리던 이 일자리 보고서 얘기로 넘어와서요. 지난주 일자리 보고서를 보면은 꽤 강한 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대적으로 견조했어요. 나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지금은요, 애석하게도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일자리 보고서가 여전히 강하다는 건요, 인플레이션 환경엔 그다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아마 시장도 분명 눈치를 챘을 거예요. 이번 일자리 보고서를 보고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인플레이션이 쉽사리 내려오진 않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적어도 3월 보고서를 보면요, 소득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고 일자리도 증가해버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환경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 고용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다음 달 미국이 이제 금리를 0.25% 올릴 것이다 라는 전망에 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아실 겁니다. 고용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는 어땠어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고서 하나가 나온 이유만으로 전망이 확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요새 무슨 발표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금리에 대한 전망이 진짜 확 바뀌어 버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제를 생각해 볼 시간이 아닐까요? 3월에 23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가 됐죠. 뭐 열기가 식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랑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체감이 잘 되실 겁니다. 2016년 그리고 2019년도까지 이 비율의 2배 정도 되는 수준이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경기 침체란 말이 나올 때마다 이 흥치뽕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실업률 어때요? 3.6%에서 3.5%로 떨어졌죠. 연준의 실업률 목표치가 얼마예요? 연말까지 4.5%입니다. 지금 상황을 봐선 이보다 밑돌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어때요? 여전히 6%로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솔직히 다음 달 이제 미국이 금리를 0.25% 인상할 가능성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또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한 70%의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30% 정도 되는 사람들만 금리 인상이 중단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뭐 누구 말이 맞는지는 사실 알 수 없는 노릇이에요. 경기 침체가 얕을지 깊을지 오래 갈지 짧게 끝날지 이런 건요. 그 누구도 사실 예상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말이 나온 김에 하는 얘기지만 이제 우리는요. 지금 시점에서 신용 흐름에 주목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사실 이 신용 흐름에 대한 포인트가 이제 이런 금리 환경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고요. 반대로 빠르게 침체에 빠뜨릴 수도 있는 그런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은행들에 대한 경계심이라는 거죠. 우린 최근에 특히 지역은행의 문제에 대해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뱅크런 사태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더 큰 은행들로 흘러들어가는 걸 우리가 목격을 했었죠. 고금리 환경에서 자본 비용은 훨씬 더 비쌉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 은행들이 더 신중해지고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신용 흐름도 계속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기본적으로 연준의 정책적 오류 때문에 지금 재정 여건이 긴축이 되면서 신용 경색이 차츰차츰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지금 살짝 쫄아 있는 거고요. 어쨌든 노동시장이 약간 식긴 했지만요. 여전히 연준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이 일자리 보고서가 연준의 기준금리 이제 결정 과정에서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내일 발표되는 CPI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아마 내일 CPI가 발표가 되면요. 연준이 이제 돌아오는 5월달 초에 이제 금리를 올릴지 아니면 동결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좀 가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직전 CPI가 얼마였어요? 6%였죠. 개인적으로 다음 금리회의에서 연준이 진짜 금리를 좀 올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번 CPI, 내일 발표되는 CPI가 최소한 5.5, 5.4% 이하로 나와줘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나마 좀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은 5.2%대까지 좀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5.4% 이하로만 떨어져 주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떨어져 주더라도 다음 달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반대상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CPI가 내일 5.5% 이상으로 나오게 된다면 지금이 6%인데 고작 0.5%만 내려간다면 당연히 연준은요 다시 공격적인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같은 투자자가 좀 숨 좀 돌리기 위해서는 이번 CPI 무조건 많이 내려가 줘야 될 거예요. 대신 변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은행들의 안정성 그리고 신용 흐름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요. 이번 달에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얘네들의 행보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거예요. 앞으로 전 세계 시장에 좀 포커스 라이트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이 은행이 어때요?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서 우려감이 이 은행에도 지금 번져지고 있는데 이 은행이 지금 예금 이탈 우려감 때문에 배당 지급을 중단한 상황이에요. 은행 우려감, 신용 리스크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얘를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머지않은 4월 24일에요. 이 은행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돼요. 이런 우려감이 더 커져서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진짜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시장의 변수는 바로 이런 은행들의 리스크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금리의 추세를 한순간에 돌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니까요. 만약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파산해서 뱅크런을 한다? 당연히 그럼 미국 연준은 다음 달 5월 달에 금리를 아마 올리지 못할 거예요. 금리 인하로는 힘을 더 받게 될 거고요.
반대로 은행의 자금 유출, 예금 이런 거 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안정적이다? 이런 식이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반대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요즘 시장이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 정말 어렵습니다. 어쨌든 내일 CPI가 발표가 되면요, 또 한 번 금리에 대한 전망은 요동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고서들이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는 다음 달 연준의 금리 회의가 다른 때 금리 회의 때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요, 앞으로 연준의 피벗 시기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 두 가지 모두의 기대감을 좀 확실히 엿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좀 말이 많았는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슉!